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말수가 적고 조용해 보여도 그 사람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회사 신입사원이 첫 프로젝트에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평소에는 말이 없던 학생이 발표 시간에 모두를 압도하는 순간 같은 것 말이죠. 이렇게 진정한 실력과 재능은 억지로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상황을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무명의 식객이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인물로 거듭났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기원전 300년경 중국 전국시대 말엽 중원에는 진나라,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한나라, 위나라, 그리고 조나라 등 7개의 강대국이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나라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6나라를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있었죠. 조나라의 수도 한단에는 평원군이라 불리는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나라 해문왕의 동생이자 재상으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평원군은 당시 풍습에 따라 3,000명이 넘는 식객들을 자신의 저택에 머물게 하며 그들을 후원했습니다. 식객이란 귀족의 집에 머물며 의식주를 제공받는 대신 자신의 재능과 지식으로 주인을 돕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평원군의 저택은 항상 활기가 넘쳤습니다. 학자들은 서재에서 경전을 토론하고 전략가들은 정원에서 전쟁의 술책을 논하며 시인들은 연못가에서 시를 읊었습니다. 그 많은 식객 중에는 모수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 한단으로 와서 평원군의 식객이 되었지만 아직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모수는 항상 조용히 뒤편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경청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전략이 맴돌고 있었지만 아직 그것을 펼칠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진나라의 대군이 국경을 넘어 조나라를 침략한 것입니다. 조나라 해문왕은 급히 신하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진나라의 군대가 우리 국경을 넘었소. 그들의 병력은 우리의 3배가 넘소. 이대로라면 우리 조나라는 멸망할 것이오.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때 평원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왕, 제가 초나라에 가서 구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초나라는 진나라의 세력 확장을 우려하고 있으니 우리와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문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초나라와의 동맹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오. 그대가 직접 초나라로 가서 초왕을 설득해 주시오. 평원군은 사절단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식객들 중에서 외교적 재능이 뛰어난 이들을 찾아 20명의 수행원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평원군은 쉽게 19명을 선발했지만 마지막 1명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원군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측근인 신하가 다가왔습니다. 날이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마지막 1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평원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이번 사절단은 우리 조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임무라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네. 그때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이 저를 데려가십시오. 평원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모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원군은 모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모수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내 기억에 자네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모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모수입니다. 3년 전부터 나리의 식객으로 있었습니다.
평원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이나? 그런데 왜 나는 자네에 대해 아는 것이 없지? 모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직 날 있게 제 능력을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원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네, 재미있는 말을 하는군.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그 끝이 저절로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라고. 그런데 3년이나 내 집에 있었다는 자네는 단 한 번도 그 재능을 드러내지 않았단 말인가? 모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주신다면 끝뿐만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평원군은 모수의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원군은 잠시 생각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소. 자네를 마지막 수행원으로 선택하겠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번 사절단의 성공은 조나라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어. 자네가 말한 대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오. 모수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나리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다음 날 평원군과 20명의 수행원은 초나라로 향했습니다. 여정은 길고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험준한 산길을 넘고 넓은 강을 건너며 때로는 적의 영토를 우회해야 했습니다. 모수는 여정 내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다른 수행원들과 달리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초나라의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초왕은 평원군 일행을 궁전에서 맞이했지만 그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초왕은 이미 진나라와의 동맹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나라의 구원 요청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원군은 초왕 앞에서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왕, 진나라는 조나라를 정복한 후 반드시 초나라를 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합치면 진나라의 팽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원군, 그대의 말은 이해하지만 지금 초나라는 내정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조나라를 돕는 것은 진나라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뿐입니다. 평원군은 실망했지만 계속해서 초왕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왕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조나라 사절단의 분위기는 침울해졌습니다.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모수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초왕의 표정, 대신들의 반응, 궁중의 분위기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초왕이 회담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모수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감히 대왕 앞에서 무례를 범하는 자는 누구냐? 초왕의 경호원이 소리쳤습니다. 모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나라의 모수라고 합니다. 대왕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원군은 당황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모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왕께서는 진나라와의 동맹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진나라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조나라를 삼킨 후에는 반드시 초나라를 향할 것입니다. 초왕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대는 감히 내 판단을 의심하는가? 모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것은 대왕의 판단이 아니라 대왕께 전달된 정보의 정확성입니다. 진나라는 이미 육국을 통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한 나라부터 하나씩 정복하고 있으며 조나라 다음은 반드시 초나라가 될 것입니다. 모수는 계속해서
진나라의 전략과 초나라가 처한 위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그가 제시한 증거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모수는 또한 조나라와 초나라가 동맹을 맺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대왕, 지금 조나라를 돕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초나라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진나라의 팽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도생한다면 결국 모두 진나라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모수의 말이 끝나자 궁중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초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모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모수라고 했나? 네, 대왕. 그대는 평원군의 수행원 중 한 명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소? 모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왕. 때로는 적절한 순간에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일리가 있소. 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고려해 보겠소. 회담이 끝난 후 평원군은 모수를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 초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 모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리, 제가 한 일은 단지 주머니 속에서 송곳을 꺼낸 것뿐입니다. 나리께서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초왕은 평원군을 다시 불러 놀라운 결정을 전했습니다. 평원군, 나는 조나라와 동맹을 맺기로 결정했소. 10만 대군을 보내 진나라의 침략을 막도록 하겠소. 평원군은 기뻐하며 초왕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주머니 속의 송곳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 모수의 활약 덕분에 조나라와 초나라는 동맹을 맺어 진나라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평원군은 귀국 후 모수를 자신의 중요한 참모로 임명했고, 모수는 이후 조나라의 외교와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의 평원군전에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낭중지추는 주머니 낭, 가운데 중, 갈지, 송곳, 추로 구성된 사자성어입니다. 직역하면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핵심은 재능의 필연적 발현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송곳은 날카로운 끝을 가진 도구로 아무리 부드러운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도 그 끝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이는 진정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결국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또한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수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면 세상에 알려질 수 없습니다. 모수는 평원군에게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재능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낭중지추는 또한 겸손과 인내의 가치를 내포합니다. 모수는 3년 동안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거나 남들보다 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재능은 때로는 인내와 겸손을 통해 더욱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낭중지추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깊은 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300년 전 전국 시대의 이 단순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 인내와 겸손의 자세,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리더십 등은 모두 낭중지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송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재능일 수도 있고 독특한 관점이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송곳을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적절한 순간에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모수처럼 자신의 재능을 믿고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낭중지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낭중지추의 순간들이 있었나요? 자신의 재능이 빛을 발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신만의 송곳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독특한 재능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